저는 오늘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딸이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날 시어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래? 근데 등록금은 내가 내야지.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 같은 날 큰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우리 민준이 의대 합격했다며? 등록금은 당연히 우리가 다 대줘야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구나. 그냥 투명인간이구나. 같은 손주인데 같은 대학 합격인데 왜 제 딸만 차별받아야 합니까? 단지 제가 고졸 출신이라서 시집 올 때 가진 게 없었다고. 그렇게 17년을 참았습니다. 아니, 참은 게 아니라 견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왜 조용하던 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는지를.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이 특별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53살입니다. 26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27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27년이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시련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정민호를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였습니다. 25살 때였죠. 그때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으니까 벌써 7년차 직장인이었던 셈이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셨거든요. 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나와서 중견 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저를 대할 때 따뜻했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수진 씨는 25살에 벌써 7년이나 일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의 그 말에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6개월간 연애를 했고 그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희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대학은 안 갔어요?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민호 씨가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25인데 벌써 7년이나 일했다니까요. 그래, 알았어. 근데 애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시어머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는 모두 제가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예단이며 예물이며 최소한만 해주셨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다 구식이야.
돈 아껴서 신혼집 마련하는 게 낫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속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으니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민호 씨만 저를 사랑해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은 작은 전세였습니다. 민호 씨와 제가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20평짜리 빌라였죠. 시댁에서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 그게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댁은 그렇게 형편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집도 서울 변두리의 30평대 아파트였고요. 물론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데 전세금 조금 보태줄 여유는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미안해할까 봐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1년 후 저희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3.2kg의 건강한 아기였죠. 이름은 지우라고 지었습니다. 민호 씨가 지은 이름이에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지워준다는 뜻이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딸이라니.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둘째는 아들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집안에서 저는 그냥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구나. 며느리가 아니라 대를 이을 씨를 받는 밭이구나. 속으로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요. 지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그 사이 계속 재촉했어요.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병원 가서 아들 낳는 방법 좀 알아보지 그래? 한약 먹으면 아들 낳는다던데. 듣기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둘째 딸 지민이를 낳던 날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딸이래. 에휴, 셋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민호 씨는 미안해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셔. 나한테는. 딸들이 정말 소중해. 넌 정말 잘했어.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시댁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되었으니까요. 형님 정민수 씨는 민호 씨보다 3살 위였습니다.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죠. 형수님 이유진 씨도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전세금을 전액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댁 아들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가면 온통 민준이 이야기뿐이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벌써 뒤집기를 했대. 민준이가 엄마를 찾는다니까. 이렇게 똑똑한 아기는 처음 봤어. 제 딸들은 같은 손주인데 지우와 지민이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차별이었습니다. 민준이 돌잔치 때였습니다.
시댁에서 거금을 들여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하객만 200명이 넘었고 돌잔치 비용만 2천만 원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들 돌잔치는요?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겨우 동네 뷔페에서 조촐하게 치렀죠.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금액 50만 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손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제 딸들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한테 짐이 되기 싫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차별은 더 심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강남의 유명한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셨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물론 시댁에서 전액 지원하셨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영재야.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 그럼 제 딸들은요? 지우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지우도 유치원에 보낼 때가 됐는데요. 그래? 그럼 너희가 알아서 보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 민준이는 시댁에서 유치원비를 대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희는 벌이가 둘인데 뭘. 벌이가 둘이라고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민호 씨 혼자 버는 돈으로 네 식구가 살았어요. 형님은 맞벌이인데 그쪽이 훨씬 형편이 나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민순애는 집안도 좋고 애가 하나잖아. 너희는 애를 둘이나 낳았으면 너희가 책임져야지. 책임지라고요. 그럼 낳지 말라는 건가요? 딸이라서 차별하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결국 집 근처 저렴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하는 곳이었죠. 민준이 유치원비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명절 때는 더했습니다. 설날이면 민준이는 용돈을 100만 원씩 받았어요. 시조 부모님, 시부모님, 친척 어른들까지 모두 민준이에게만 두둑하게 주셨죠. 제 딸들은요? 10만 원씩이었습니다. 그것도 2명 합쳐서요. 한 명당 5만 원씩. 얘들아, 이건 너희 둘이 나눴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오빠는 돈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주변 친척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는 너희 몫이 그거야. 많이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할머니한테 효도해야지. 5살,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딸들의 손을 잡고 나와버렸습니다. 수진아, 어디가? 민호 씨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밖에 나와서 딸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우야,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날 저녁 민호 씨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손주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말씀드리면 뭐가 달라져요? 벌써 몇 년째예요, 이게. 돌잔치 때도 유치원 때도 생일 때도 매번 똑같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하잖아요.
정작 어머니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날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압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차별하고 손주들을 차별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한테 대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효자였으니까요. 아니, 효자라기보다는 어머니가 무서운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당연히 강남의 유명 초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학원을 5개나 다녔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논술, 코딩까지. 월 학원비만 300만 원이 넘었죠. 물론 시댁에서 전액 지원했습니다. 제 딸들은요, 동네 공립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학원은 엄두도 못 냈어요. 민호 씨 월급으로는 2 아이 학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였어요.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죠. 그 돈으로 딸들을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학벌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 애들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어.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딸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런 저를 비난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을 하며 집안이 엉망이 되지. 애들은 누가 봐? 남편 벌이가 부족해서 아내가 일을 나가야 한다니 민호 참 안 됐다. 우리 유진이는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는데 형수님 이유진 씨와 자꾸 비교했습니다. 형수님은 대기업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시댁과 떨어져 살았고 아이도 하나뿐이었으며 가사도우미도 있었습니다. 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비교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네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은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고졸이 뭘 할 수 있겠어. 마트 계산대가 딱 맞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들을 위해서요. 지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똑똑했어요. 제가 봐도 기특할 정도로요. 학교에서는 항상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민이는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죠. 선생님께서 미술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 딸 모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우가 시험에서 1등 했어요. 그래? 근데 민준이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에 들었대. 지민이가 그림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림? 그걸로 뭐하게? 공부를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민준이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구나. 어차피 관심도 없으시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는 생활을 3년 내내 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에다가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도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지우의 학원비를 더 대주고 싶었거든요. 민호 씨는 말렸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한다. 괜찮아요. 지우가 대학만 가면 돼요. 좋은 대학에 가서 우리 애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을 딸이 이뤄주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우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입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저는 지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우야, 축하해. 정말 축하해. 엄마, 내가 해냈어. 나 서울대 붙었어.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민호 씨도 울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죠. 수진아, 고생 많았어. 당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날 저녁 저희는 삼겹살을 사서 집에서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민호 씨가 소주를 한 잔 따라 주었어요. 지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 괜찮아. 나 행복해.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지금껏 고생했던 게 억울해서 우는 건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우가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지우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 잘 됐네. 근데 등록금은 내가 내야지.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네, 우리가 뭘 도와준 것도 없는데. 등록금까지 우리가 내겠어.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요? 왜 똑같은 손주인데 이렇게 다른 거죠? 민준이가 대학에 갈 때는 어땠나요? 민준이는 지우보다 2살 위였습니다. 2년 전에 연세대 의대에 합격했었죠. 그때 시댁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4년 내내요. 게다가 생활비도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강남에 원룸까지 얻어주셨습니다. 전세금만 2억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우는요? 등록금 한 푼 지원 안 해주신다고요? 저는 그날 시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 얼굴도 안 보시고 TV만 보셨어요. 지우 등록금 이야기요. 민준이는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다 대주셨는데 지우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머니, 둘 다 같은 손주잖아요.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TV에서 눈을 떼시더니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차별? 내가 언제 차별했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별하셨잖아요. 돌잔치 때도 유치원 때도 학원비도 용돈도 생일 선물도 전부 다요. 그게 차별이야. 그건 형편에 맞춰서 한 거지. 형편이요? 그럼 민준이 때는 형편이 좋고 지우 때는 형편이 안 좋았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똑같은 손주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지요? 듣고 싶어. 솔직하게 말해줄까?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민준이네는 집안도 좋고 부모도 능력이 있어. 애도 하나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너희는?
너는 고졸에다가 집안도 변변찮고 애는 둘이나 낳았잖아. 우리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책임져? 그럼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신 거네요? 며느리로 생각했으면 내가 들어올 때 뭐라도 더 받았겠지. 솔직히 말하면 너랑 민호 결혼하는 거 우리는 반대였어. 근데 민호가 너무 좋아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 처음부터 저는 인정받지 못한 며느리였구나. 27년 동안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저는 그분들 눈에 고졸 며느리일 뿐이었구나. 그래도 어머니, 지우는 잘못이 없잖아요. 애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대를 갔다고요. 서울대 가는 애가 한둘이야. 민준이는 의대를 갔는데 너희 지우는 그냥 인문계 아니야.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돈을 들여. 민준이는 의사가 되면 우리 집안을 빛낼 거야. 투자 가치가 다르지. 투자 가치. 시어머니는 손주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손자는 집안을 빛낼 투자처고 손녀는 어차피 시집갈 사람이니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너도 아들 하나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제가 원해서 딸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결과는 딸 둘이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해줘.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참고 견디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이고 뭐고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 댁 다녀왔어? 응,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들을 차별한다는 것을요. 엄마 괜찮아. 등록금은 내가 장학금 받고 알바해서 낼게.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야, 엄마는 최고야. 나 진짜 행복해. 딸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고. 이제는 싸워야겠다고. 제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들이 당하는 부당함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차별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제 딸들에게 들어간 돈을 비교했어요. 시댁에서 보내준 용돈, 학원비, 선물,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지난 20년간 약 3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유치원비, 학원비, 용돈, 대학 등록금, 생활비, 전세금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어요. 제 딸들에게는요? 합쳐서 5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60배 차이였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같은 조부모가 같은 손주들에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부당한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증여할 경우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이 정도 차이면 명백한 차별이죠. 정말요? 네. 소송을 진행해 보시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의 얼굴도요. 네,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시댁을 고소하려고 해. 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고소? 무슨 소리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차별받는 거 더 이상 못 봐. 수진아, 그래도 그렇지 고소까지는.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을 해봤어? 27년 동안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들어봤어? 민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수진아, 당신이 반대해도 할 거야. 미안하지만. 그날 밤 민호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도 어머니의 차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 부모님께 대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눈 감고 살아왔던 거였죠. 수진아, 내가 비겁했어.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어. 이제라도 우리 편이 되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 내가 당신 편이 될게. 우리 딸들 편이 될게.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시부모님이었고 청구 내용은 손주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동등한 증여 요구였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미쳤어? 시부모를 고소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뭘 참았다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밥이나 굶겼어? 때렸어? 밥을 굶기고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에요. 차별도 학대예요. 차별? 우리 돈 우리 맘대로 쓰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손주들을 그렇게 차별하시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너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은혜요? 제가 27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 노릇한 게 은혜가 아닌가요? 그건 내 의무지.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럼 조부모는요? 손주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할 의무는 없나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부터 시댁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형님 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부모님을 고소하다니. 형수님 이유진 씨였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까지 피해보잖아요. 민준이는 무슨 피해요? 그동안 받을 건 다 받았잖아요. 뭐라고요? 형님 아들은 3억 넘게 지원받았어요. 우리 딸들은 500만 원도 안 되고요. 이게 공평한가요? 그건 형편에 따라 다른 거죠. 형편이요? 형님 댁이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데요. 형수님은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친척들에게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집안 망신이에요. 시부모 고소한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잘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내가 참는 거 나는 다 봤어.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 다 알았어. 엄마가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없어. 이제라도 내가 제대로 싸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여. 엄마가 옆에서 응원할게.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27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잘못은 저를 차별하고 무시한 그쪽에 있었던 거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시부모님을 마주했습니다. 27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은 손자 민준에게 지난 20년간 총 3억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반면 손녀인 지우와 지민에게는 합쳐서 48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형편에 맞춰서 지원한 것뿐입니다. 민준이네는 애가 하나고 저희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와 효도를 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형편 문제가 아닙니다. 제 변호사가 끊어 말했습니다. 피고의 재산 상태를 조회한 결과 충분히 모든 손주를 동등하게 지원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차별이 재정적 이유가 아닌 며느리에 대한 학벌 차별과 손녀에 대한 성차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학벌 차별이라니요. 저희가 언제?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시댁에서 민준이에게 준 돈의 내역, 제 딸들에게 준 돈의 내역, 명절 때마다의 용돈 차이, 생일 선물의 차이,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들이었죠. 민준이 생일 선물로 뭐 살까? 100만 원짜리 자전거 어때? 좋지? 우리 민준이는 뭘 줘도 아깝지 않아. 지우 생일은 언제더라? 몰라. 신경 쓸 필요 없어. 민호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대화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이 대화가 낭독될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도 나왔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한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지우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안 돼. 너희가 알아서 해. 민준이는 학원을 5개나 다니는데. 그건 그거고. 너희는 애가 둘이잖아. 그걸 생각했어야지. 애를 낳으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누가 딸을 둘이나 낳으래? 아들 하나만 낳았어도 달랐을 거야. 이 대화가 재생될 때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측 이 발언의 진위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의대 3학년이었습니다. 22살의 청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조부모님께서 귀하와 사촌 동생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만 편애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우 누나와 지민이에게는 용돈을 적게 주시고 선물도 적게 주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불편했다고요? 내 같은 손주인데. 차별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지우 누나는 저보다 공부도 잘했어요. 지민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중학교 때부터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지우 누나한테도 학원비 좀 대주시라고, 지민이한테도 용돈 좀 주시라고요. 근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넌 내 걱정이나 해. 쟤네는 여자애들이니까 상관없어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다가 변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제가 받는 혜택의 반만이라도 사촌들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이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저도 미안해요. 작은어머니, 제가 진작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준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였을 뿐이었죠. 재판은 그렇게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선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고소했대.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 시댁이 너무 심했더라. 손주를 60배나 차별했다며? 그건 좀 심한데.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저런 시댁이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잘했어. 싸워서 이겨야 해. 응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SNS에도 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누가 올린 건지는 모르지만 제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최악이네요. 저게 사람이에요? 손주를 그렇게 차별하다니 할머니 자격 없음. 며느리 학벌 차별하는 건 정말.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충격. 응원합니다. 꼭 이기세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부모를 고소하는 건 좀. 그래도 법정까지 가는 건 과한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주 차별 소송, 며느리 학벌 차별 논란, 조부모의 차별적 증여, 법적 책임은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시댁 쪽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민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이거 좀 정리해. 우리 회사에까지 소문이 났어. 나 정말 곤란하다. 형 미안해. 근데 이건 수진이가 결정한 거야. 수진 씨를 좀 설득해봐, 제발. 하지만 민호 씨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 아내 편이야. 그동안 우리 가족이 너무 많이 참았어. 너 진짜?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 씨가 제 편을 든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여보, 고마워. 아니야.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미안해, 수진아.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잤습니다. 드디어 최종 변론 날이 왔습니다. 제 변호사가 마지막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학벌 차별, 성차별,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는 27년간 착실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두 딸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첫째 딸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둘째 딸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단지 원고가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손주들이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차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조부모에게는 손주들을 공평하게 대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할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동등한 증여를 요구합니다. 이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여는 피고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 그것은 피고의 재량입니다. 법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적 증여는 다릅니다. 제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법상 증여자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차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60배에 달하는 차이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제 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길 원했을 뿐이에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러려고?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면 어떡하지? 그럼 딸들은? 저희 가족은? 하지만 민호 씨가 곁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기든 지든 나는 당신 편이야. 우리 딸들 편이고. 고마워. 그리고 지우와 지민이도 응원해줬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우리를 위해 싸워줘서 정말 고마워. 딸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왔더군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일부 인용. 피고들은 손자 민준에게 약 3억 2천만 원을 증여한 반면 손녀 지우와 지민에게는 합계 480만 원을 증여했다. 이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차별적 증여로 인정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형편의 차이, 효도의 차이 등은 이 정도의 차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특히 원고에 대한 학벌 차별, 손녀들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 등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손녀 지우와 지민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증여할 것을 명한다. 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싸우셨어요. 멋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27년입니다. 27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효진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지우와 지민이도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최고야.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2주가 지났을 때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라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새셨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며느라 앉아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우리가 잘못했다 너한테. 그리고 지우 지민이한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과를 하시다니. 재판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민준이 증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손자조차도 우리의 차별을 불편해했다니.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싶었다. 부인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손주들한테 미안하다고. 정말일까요? 시어머니가 정말 반성하고 계실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어도 될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아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다시 제대로 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리를 둬야 할까요? 아버님, 저는 27년을 참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한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딸들을 다른 손주처럼 대해주세요. 똑같이 사랑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마. 내 약속하마.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지우와 지민이의 생일을 챙기셨어요. 케이크를 직접 사오시고 선물도 준비하셨습니다. 지우야, 지민아, 할머니가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잘할게.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심이에요? 그럼 진심이야.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지민이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우와 지민이는 각각 1억 원씩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이제는 제가 밤낮으로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미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예술대학을 목표로 해보라고 하셨어요. 엄마, 나 화가가 될 거야. 그래, 지민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딸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민준이도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작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작 할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좋은 아이야. 지우 누나, 대학 생활 어때요? 좋아. 내가 추천해준 동아리도 들어갔어. 지민아, 그림 그리는 거 보여줘. 오빠, 이거 봐. 어때? 우와, 진짜 잘 그렸다. 이제 민준이와 제 딸들은 진짜 사촌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유진 씨가 찾아온 것입니다. 수진 씨, 그동안 제가 너무 모르는 척 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님.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당신 네 식구를 차별하시는 거. 근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제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죠. 형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판 과정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같은 여자로서, 같은 며느리로서 제가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형님, 앞으로는 제가 도울게요.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그날부터 형수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명절이 너무 싫었습니다.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수진아, 왔니? 어서 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우, 지민이도 왔네. 우리 예쁜 손녀들. 시어머니는 딸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할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방 일을 혼자 다 했었죠. 형수님은 거실에서 쉬고 저만 부엌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 씨, 내가 도울게요. 형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왜요? 당연히 같이 해야죠. 나 혼자 쉴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나도 도울게. 요즘은 시어머니도 같이 일하는 거라며? 세 사람이 함께 부엌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며느리로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27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도 우리 민호 잘 내조했고 애들도 훌륭하게 키웠어. 내가 인정할게.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앞으로는 진짜 엄마처럼 대할게. 약속해. 그날 명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용돈을 나눠줄 때도 달랐어요. 자, 애들아 모여봐. 시아버지가 손주들을 모았습니다. 민준아, 이건 내 거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야, 이건 내 거.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민아, 이것도 받아. 와, 고마워요. 봉투를 열어보니 모두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각각 100만 원씩. 지우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응, 이제부터는 다 똑같이 줄 거야. 너희는 다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주들이니까. 지민이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당당하고 멋진 사회인이 되었어요. 지민이는 예술대학에 진학해서 화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 전시회도 열었어요. 민준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세 사촌은 여전히 친하게 지냅니다. 지우 누나, 우리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올래? 그래, 내가 진찰해주면 덜 무섭겠다. 지민아, 다음 전시회 때 내가 꼭 갈게. 오빠 고마워.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일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규직이 되어서 안정적이었지만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수진아, 잠깐 나와봐. 밖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표였습니다. 5천만 원. 어머니, 이게. 수진아, 너 이제 그만 일해도 되지 않겠니? 네. 27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는 좀 쉬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어머니,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는 정말 귀한 며느리였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뭐든 좋아. 내 인생을 살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우리 민호 잘 내조해줘서. 그리고 훌륭한 손녀들 키워줘서. 그날 저는 마트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꿈꾸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연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빵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제과제빵 학원도 다니지 못했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지우지민 베이커리. 딸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름으로 카페를 열다니. 우리 엄마 최고야. 딸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픈 날에는 온 가족이 다 왔습니다. 민호 씨, 지우, 지민이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형님 식구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수진아, 축하해. 빵 맛있다. 대박 날 것 같은데?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감격하셨어요. 수진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지. 나는 그저 늦게나마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야. 카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특히 제 이야기를 알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그 유명한 분이시죠? 재판하신. 네, 맞아요. 정말 멋있어요. 응원했어요. 고맙습니다. 빵도 맛있고 사장님 인생도 멋있고. 자주 올게요. 손님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사이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대학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공은 심리학이었어요. 저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엄마, 대학생이 되다니. 우리 엄마 진짜 멋있어. 지우가 축하해줬습니다. 너희 엄마도 이제 대학생이야. 엄마 화이팅! 지민이도 응원해줬습니다. 대학 공부는 어려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카페 일을 하고 밤에 또 공부했습니다. 민호 씨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수진아, 내가 설거지 할게. 너는 공부해. 고마워, 여보. 우리 아내 대학생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뿌듯하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53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온 가족이 다 왔습니다. 민호 씨, 지우, 지민이,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수진아, 축하해. 학사모를 쓴 저를 보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며느리여서 행복해. 어머니, 진심이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참고 견딘 27년. 힘들고 아팠던 27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27년.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은 27년.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고졸이라서 뭐 어때요?
집안이 변변치 않아서 뭐 어때요? 저는 27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고,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꿈을 이룬 카페 사장이고, 대학을 졸업한 당당한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시댁에서 차별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야 할까요?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어요. 저도 싸워보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학력이나 집안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출간하기로 했어요. 책 제목은 27년의 침묵, 그리고 용기.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이 나오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울었어요. 저도 용기를 냈어요.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심지어 시어머니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읽고 반성했어요. 저도 며느리를 차별하고 있었네요. 이제부터라도 며느리를 제대로 대하려고요. 제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족 상담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심리학 지식을 활용해서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고 있어요. 특히 며느리들의 상담을 많이 합니다. 사장님, 저도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걸 먼저 기억하세요. 상담을 하면서 느낍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학벌로 차별받고 집안으로 무시당하고 딸만 낳았다고 천대받는 며느리들. 그분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카페에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책을 읽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책을 읽고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심하게 했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가 고졸이라고 무시했어요. 손주들도 차별했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더라고요. 할머니, 이제라도 사과하려고 해요. 며느리한테, 손주들한테. 늦었지만 용서받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신다면 분명 용서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했으니까요. 그분도 진심으로 뉘우치셨고 변화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싸운 것이 옳았다고. 만약 제가 그냥 계속 참고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제 딸들은 계속 차별받았을 것이고, 저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27년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 가족이 변했고, 시댁이 변했고, 나아가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지우가 물어봅니다. 엄마, 그때 재판하기로 결정한 거 후회 안 해? 전혀 후회 안 해.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왜? 너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지민이도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지민아, 너는 이미 용감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택한 것도 용기잖아.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 엄마가 응원해줬으니까. 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두 딸 모두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민호 씨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눈치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와 딸들을 먼저 생각하는 가장이 되었어요. 수진아, 내가 진작 내 편을 들었어야 했어. 27년이나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내 편이 돼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평생 내 편이야. 약속해. 남편의 말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제 카페에 자주 오십니다. 수진아, 오늘 빵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 정말 재능 있어.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수진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너는 참 착해. 나 같았으면 평생 원망했을 텐데.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많이요. 그럼. 근데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며느리여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7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요즘은 온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때로는 형님 댁에서도 모여요. 그럴 때마다 행복합니다. 할머니, 이번 시험 100점 맞았어요. 지민이가 자랑합니다.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하네. 시어머니가 지민이를 안아주십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공모전에서 1등 했어요. 지우가 말합니다. 그래? 우리 지우 정말 자랑스럽다. 시아버지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민준아, 병원 일은 어때?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들 다 잘 되니까 할머니는 행복해.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웃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27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나랑 결혼할 거야? 잠시 생각했습니다. 27년. 힘들었던 27년.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27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딸들을 낳고 키운 27년. 그리고 결국 모든 걸 이겨낸 27년. 응, 다시 당신과 결혼할 거야. 정말? 응.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덕분에 지우와 지민이를 낳았고 덕분에 강해졌으니까. 수진아, 그리고 당신도 변했잖아. 이제는 정말 좋은 남편이야.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평생 잘할게. 나도 잘할게.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꿈이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을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차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손주 차별이 가져오는 문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변화는 양쪽에서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며느리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시어머니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방송 출연 제의도 받았습니다. 유명한 토크쇼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으니까요. 촬영날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떨렸습니다. 하지만 MC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수진 씨, 어서 오세요. 오늘 이야기 기대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27년간의 며느리 생활, 그리고 재판, 그 이후의 변화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은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관객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공감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랐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박수진 씨 정말 멋있어요. 저도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들이 꼭 봐야 할 방송.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를 고소하는 건, 가족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는 건 좀. 하지만 대부분은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박수진 씨,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내 차별을 방지하고 며느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법안 준비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인권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었어요. 가족 내 차별을 금지하고 며느리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을 때 저는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27년간 차별받는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마이크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았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저처럼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꼭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목소리를 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가족들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학력이 무엇이든 집안이 어떻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싸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누가 찾아올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제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27년간의 침묵. 그리고 용기. 그것이 제 인생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고소한 건 나를 깨우기 위한 거였구나. 고마워.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싸운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모두가 변했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27년 만에 용기를 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행복은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민호 씨, 지우, 지민이, 그리고 가끔은 시부모님도 함께요.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2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행복을,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27년을 참았던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당신이 가진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탐대실은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